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집권 3년 차. 네. 또 앞으로 남은 임기도 3년. 그러네요. 3333 계속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3을 좋아하니 네. 뭐 결론을 한번 보실까요? 결론이 대충 나왔죠. 뭐. 문고리 3인방은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서 문고리 3인방을 영원히 가는 건 좋은데 지금 앞으로 계속 그 남은 3년을 계속 같이 가신다면 그 내용은 좋습니다만은 그 문고리 3인방이 비서관이 아니라 수석, 네. 비서실장의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제일 옆에 있는 사람, 김기춘 실장도 무슨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면 그만둔다고 그러는데 마무리가 3년 안에 또 마무리가 안 되면 안 바꿀 거고. 네. 이런 식의 그 인사의 부분에 그렇게 바꾸라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새누리당 친박계 쪽에서도 기자회견은 시약점이라고 그러고 앉아있으니 네. 참 앞으로 좀 여러 가지로 깝깝합니다. 자, 지금 대통령도 좀 뭐 답답하실 텐데, 오늘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이 연장선에서 이제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대통령 회의 중에서, 가볍게 이런 얘기도 좀 했습니다. 조사님 한번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네. 또 다시 이제 지금 정부 부처 네. 이틀째 행보를 계속했는데요. 네. 여기에서 참석자들에게 우리 단단히 해야 되겠죠? 라고 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해달라 예. 이렇게 주문을 하기보다는 네. 가볍게 해야 되겠죠? 네. 라면서 어떤 유도를 했는데요. 네. 예. 올해는 30배의 무게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망받는 세대가 되지 않아야겠다. 마음이 무거우세요. 사명감이 느껴지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좀 무섭다는 건데, 박 대통령의 신기가 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종환 전 행정관이 됐죠. 이제 사표는 수리가 됐고, 예. 그러면 이게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되는 거냐? 근데 꼭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걱정이란 말이죠. 네. 지금 종료는 아니고 오히려 더 커지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결정된 거는 음종환 행정관의 사표가 네. 오후 2시 1분을 기해서 수리가 됐다. 네. 네, 이것밖에는 지금 새로운 게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수첩의 내용도 굉장히 논란이 되거든요. 네. 예, 첫 번째는 이 수첩의 내용을 전해준 사람. 그러니까 이 문제의 청와대 문건을 유출시킨 그 배후에 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네. 그리고 그 대구의 유력 정치인인 유승민 의원이 있다. 네. 이거를 전해준 사람이 청와대 행정관이다. 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청와대 행정관이 일개 행정관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예, 집권 여당의 대표보다 오히려 힘이 세다. 예,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수첩에 적힌 내용 중에 네. 실장이라고 적힌 글 밑에 네. 김무성 대표가 메모를 해놓은 게 네.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만나거나 전화통화 어렵다. 시간이 지난 후 연락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확인 결과 김기춘 실장에게 전화통화를 시도를 했지만 네. 김 실장이 돌아온 답 바로 예. 정치적으로 묘한 시기여서 예. 김무성 대표를 만나거나 통화를 하기 어렵다. 네. 시간이 지난 뒤 연락하겠다. 네. 이런 답신만 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대표와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화통화도 못하는 이런 희한한 당청관계가 됐다. 이 점을 단적으로 그걸 아주 보여주는 단적으로 거죠. 보여준 사례다. 예. 네. 그러니까 방금 후유증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상당히 지속되고 강화될 수밖에 없다. 청와대에서 불이 붙었던 권력한테 불이 당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네. 당장 지금 333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최고위원 3명이 불참했지 않습니까? 네. 우연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친박계 최고위원 3명. 우선 서청문 의원이 불참했는데 아시다시피 여의도 연구소장 임명을 놓고 네. 김무성 대표 계속 대립했던 사람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네. 이정현 수석도 이번에 이정현 이제 최고위원도 불참했으면 올랐죠.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음종환 그 행정관이 과거에 이정현 의원의 보좌관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그 부분이 또 불편하죠. 본인이 네. 불편하지만 자꾸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울동 최고위원도 친박계 핵심인데 네. 불참을 했습니다. 네. 본인도 아들 며느리 때문에 요즘 상당히 불쾌하지만 네. 우연히만 아들 문제도 있고, 예. 예,
새 친박계가 후보에 불참을 했고,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333인데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청와대 미스테리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김기춘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검찰하고 검찰총장, 법무장, 국회의원 3선을 한 천하의 백전 노장인데, 네. 그리고 장악력이 있고, 네. 아주 작은 카리스마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장악력이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을 1년 넘게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설화, 그 다음에 암투, 그 다음에 말실수, 항명, 이런 것들이 나는 이유를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렇게 강력하고 아주 깡다구가 있는 네. 저 백전 노장이 네. 버티고 있는 비서실에서 왜 저렇게 역대 어느 정부보다 수많은 말들과 의혹과 소문들이 암투가 나타나는 건지 정말 이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미스터리고 미스터리다. 저는 네. 저 홍보수석실 그 선임행정관 그 사표하고 내가 면직된 거 보면서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 막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한번 저희 생각을 해보시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를 듣고 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이런 뭐 나에 대해서 음해 같은 걸 누가 행정관이 했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관한테 어이 빨리 와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당신 뭐냐? 조사해보고. 네. 조사할 거 뭐 있으면 물어보면 답을 네. 하겠지.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은 뭐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야 빨리 가서 저 당대표한테 사과드려라. 그리고 네. 그 저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승민 의원이 저 당 중진이신데 그런 네. 오해를 2급 행정관이 당대표와 당의 중진한테 그런 이름을 거명하면서 술자리에서 더군다나 지금 그때는 그 박한천 씨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기각된 구속될 사유를 알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난 상황인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언론동향이었던지 새벽에 가서 일해야 될 사람이 새벽 2시까지 술 먹었는데 혼찌금도 좀 내시고 야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 가서 김무성 대표를 찾아가서 그 행정관이 대표님 잘못했습니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제가 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 알았다 그러지 그럼 뭐 너 앞으로 내가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당청의 갈등을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런지를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이번 그 김무성 대표의 수첩 사건, 우리나라는 수첩 때문에 지금 말썽이 많습니다. 네. 이 대통령 수첩 공주라는 뭐 별명도 한때 있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수첩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김무성 대표의 수첩. 네. 근데 그 수첩을 방금 우리 김 비서관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조금 저는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12월 18일 날 사건을 네. 1월 6일 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이 알려줬고. 김 대표한테 알려줬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날이나 뭐나 그 전에 그 엄청난 날이 그건 한 있었고, 달 네.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무성 대표의 수첩이 뭘 이렇게 드르륵 하다가 그게 찍혔다고 그렇게 보통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일부러 노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김무성 대표는 지금 뭐 어제 기자회견에서 아주 기가 막히다. 네. 본인이야 아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그 시간이 한 2초밖에 안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 2초인데 그 찍은 그 카메라 쪽에서는 네. 그걸 다 찍으려고 그러면 몇 초가 계속 걸리는데 이제 찍은 동영상까지 있다는데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저는 김무성 대표의 말을 믿지만은 네. 그렇게 공개를 할 수도 있다는 그런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그 앞으로 이 전개될 상황이 네. 아까 우리 최 소장님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지금 친박과 비박의 싸움은 옛날 그 YS가 그 민자당 3당 합당하고 나서 민정계 민주계의 싸움 정도의 싸움이 아니라 네. 이건 오늘 벌써 그 여기에 3자처럼 최고위원 3사람이 거기에 이제 김태호만 한 사람 더 조금 네. 이면 당이 와해가 됩니다. 홍준표 대표도 그래서 와해가 된 겁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안 나가고 3사람이 안 나가가지고 네. 그래서 앞으로 그 김무성 대표의 엄청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자막으로 뭐 저희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 애들 싸움이었던 건지 원래 어른들 간의 그런 싸움이 원래부터 있었던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좀 짚어보고 싶거든요. 예. 저는 뭐 원래 어른들 싸움이었다고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말씀드렸죠. 네. 어른들 싸움들이 애들 싸움으로까지 사실 번졌다고 보는 겁니다. 네. 아직까지 정윤의 사건과 박지만의 어떤 권력 암투들이 드러났지만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똥이 여기까지 여전히 튄다. 네. 그리고 아까 가래로 마크를 못 막았다고 그랬는데 이를테면 중간중간에 그런 때를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네. 아까 김무성 대표도 전화 한 통화만 됐으면은 김기춘 실장하고 쉽게 해소가 될 수 있는 문제를 그게 왜 안 되는 그게요. 거죠? 제가 보면 제가 뭐 기본적으로 이 김기춘 비서실장인 김무성 대표에 대한 생각 자체가 네. 과거의 당 대표라면 지금 대권 주자 1위 아닙니까? 1, 2 오고 하는데 네. 비서실장 전화를 안 받는다 말도 안 되죠. 근데 두 사람이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 우선 고향 선배에다가 나이가 한 10살 더 많은데 네. 과거에 김기춘 비서실장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국회의원을 할 때 네. 김영삼 초기에 그때 김무성 대표는 청와대 일기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그때 큰 차이가 나다가 예. 때문에 그런 사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 자기도 모르게 김무성을 고향 후배쯤으로 보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나라는 부분이 있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이제 막혀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이준석 씨도 여기 나와서도 몇 번 채널에서 얘기하던데 한 번도 확인 전화가 안 왔다는 거예요, 청와대에. 이 난리가 판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또 당신 행정할 때 어떻게 들었고 뭐라고 했냐라고 한 번도 전화 안 왔다. 그러니까 밖에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마음껏 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말이 너무 없어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문제가 많은데 왜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너무나 말이 많아서 네. 이 난리를 만들고 있는 건지 그 토시 소장님 이게 말씀한 게 조금 이어서면은 네. 예전에 이제 두 번째 미스터리를. 네, 집권당 당 대표라고 그러면은 그 역대 뭐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정례 회동을 했죠. 네. 필요하면 독대도 하고. 그 뭐 MB 정부 있어서도 뭐 박희태 그다음에 정몽준 안상수 대표가 그 주례회동도 뭐 하고 뭐 바쁘시면 뭐 원래 회동도 하겠지만 당 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는 대통령하고 회동을 좀 정리해달라는 게 가장 많았고요. 근데 지금 그 김무성 대표가 대통령하고 회동을 했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고요. 그 회동을 앞으로 하겠다라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또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보면은 이 당청 관계라는 게 이제 뭐 지금은 뭐 하지만 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제 업무 파트너 비슷하고 원내 대표와 이제 정무 수석이 이제 업무 파트너인데 비서실장은 그 중간 단계 정도로 해서 다 이제 소통을 하는 건데 네. 이런 여당 내의 역학 관계를 아는 김무성 대표로서는 전화도 안 받는다. 대통령하고 만남의 장소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는 단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아. 제가 점수 한 명만 간단하게 네. 그러면 요 사건에 이번 문건 수첩 사건에 이해 득실 간단하게 네. 점수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 아마 김무성 대표는 7대 3으로 손해다. 네. 3은 청와대에 대해서 큰 소리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마치 행정관하고 티격태격 다투는 것 같은 그리고 친박 친이계 갈등 비세운 모든 부담 감소 이런 마이너스 그리고 청와대는 이제 9대 1 정도로 손해다. 네. 김무성 대표에서 흠집 하나를 약간 입혔을지는 모르나 전반적으로 모든 덤터기를 뒤집어 쓰고 네. 또다시 그런 국민이 비판을 받는다면 9대 1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권은 평균 내보면 거의 8대 2 정도로 압도적으로 득이 아니라 실이 결정적으로 이제 많았다.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예. 실이 10이고 얻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은 다 잘해서 이긴 겁니다. 그렇게 김무성 대표와의 관계라 그 관계에서 보면 예. 안 되고 네. 5년 대통령 그 국정을 5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의 큰 틀에서 본다면 역대 정권마다 예외 없이 예. 대통령과 여당의 불화에서 하반기 레임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단초가 보이려고 그러는데 청와대가 김무성 대표를 궁지에 몰아넣고 공박을 한다고 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안정적인 틀을 마련해가지고 이 3년차의 고비를 넘어가는 게 최우선적인 목표가 돼야지. 김무성 대표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공을 따진 기준으로 하자면 먼저 친박인데다가 예. 대표할 때 사무총장 하셨고 다른 근데 잘 모시고 가야죠. 예. 다른 정부 청와대 있다고 해서 이 정부 청와대 너무 짜게 주신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왜 도대체 김무성 대표가 어제도 그 얘기하고 전당대회 작년에 대표 선출될 때도 대통령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 점이 이제 기자들 사이에 화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 7.14 전당대회 때 김무성 대표가 외쳤던 것이 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정례 회담을 하겠다. 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어제도 똑같은 신년 얘기를 또 기자회견에서 했어요. 똑같은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당대표가 돼서 지금까지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담이 없었구나. 네. 이 점만 강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번 김무성 대표가 또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과도 전화통화가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이 음종환 전 행정관이 했다는 발언을 네. 듣고 청와대에 항의한 통로는 조윤선 정무수석입니다. 네. 조윤선 정무수석이 지금 뭐 그 외국 사절이 온다든가 또 네. 국내에서 이 영부인 대신 역할을 잘 하고는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을 하기에는 당 대표와 초선 의원 출신의 정무수석이 어떤 통로가 된다?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그림인 거죠. 예. 그리고 대통령과 이 여당 대표의 관계는 이 당청 갈등이 노골적으로 불거진 건 바로 대선을 한 해 정도 앞둔 직전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때도 집권 4년 차 때 열린우리당과의 관계가 이제 삐걱대기 시작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는 정례 회담도 있어야 되지만 네. 수시로 통화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의 한 라인은 문제가 아니라 네. 김기춘 대통령 실장과도 한 라인이 가동이 안 됐다는 거죠. 네. 김 실장은 그 김무성 대표가 대표 당선된 다음 날에 청와대에서 만나서 뭐 형님 이러니까 이게 내 직통번호다 네. 알려주긴 했습니다. 네. 직통번호를 알면 뭐합니까? 통화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참. 네. 정의와 국회의장이 지난번에 한번 다른 건 다 웃으면서 하다가 그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박 대통령 직통전화에 전화를 2번이나 그러는데 안 받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친박 중진도 박 대통령하고 전화를 할 때는 문고리 3인방 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 보고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다시 연결을 해서 올 수 있는 전화는 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통? 자, 대통령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소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면서 이제 제시한 게 특보단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과거에도 특보도 좀 있었어요. 지금 관련해서 특보 만화를 예. 갖고 오셨는데 한번 만화 이게 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2003년 그 노무현 정부 때네요. 3월 3월 27일입니다. 27일입니다. 그러니까 취임 2월 25일 날 하시고 네. 한 달 정도 됐을 때 네. 측근들을 특보를 여러 사람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나대로하고 나대로 친구가 우리도 한번 행세 좀 하자 그러면서 이제 곰탕집에 가서 네. 특보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귀신같이 알고 특 하나 보통 하나요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그 특보에 대해서 이 당시에는 그 무보수 그 특보였습니다. 네. 명예직으로 네. 그랬는데 지금 특보가 그 소통이 안 된다고 해서 만든 특보들이 제가 알기로는 MB 정부 때 그 말기쯤에 이동관 홍보수석, 네. 박영준 정무수석, 네. 그다음에 이제 김동용 전 의원 등을 네. 특보로 이렇게 임명을 했는데 사무실이 어디였냐면은 본관이 아닙니다. 이 그렇죠. 창성동 그 별관, 별관, 창성동 별관. 미술관도 있고 하는 그 서울시 그 별관입니다. 네. 경내 청와대 안에 있는 비서수석도 대면 보고가 안 이루어지는데 창성동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대면 보고 받습니까? 특보단을 신설해도 기소통이 잘 되겠느냐, 보고 잘 받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특보단을 구성을 해서 그걸 좀 유용하게 활용을 하긴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그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런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대선 때 상근 특보를 딱 14명만 뒀습니다. 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네. 그리고 최희출 교수, 네. 이런 분들이 아주 단적인 사례인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특보란 네. 바로 대선 때처럼 그 어떤 소수 정예군, 그래서 어떤 장관급으로 해서 아주 막강한 권한을 주고 여기에서 국정의 아이디어를 찾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좀 구성을 해서 예. 그분들의 어떤 조언도 듣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불상이실 것 같은데. 예, 명칭 자체가 특별한 보좌관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노태우 정부부터 상당히 활성화됐는데 네. 박철원 씨가 이제 특보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부터 특별한 사람들을 해서 노태우 정부 때는 특별한 역할을 했죠. 네.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람들, 비중인 사람들을 임명을 했지만 특별한 역할은 제대로 못했습니다. 네. 근데 요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특보 아이디어는 아마 제 생각에는, 짐작에는 김기춘 실장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이 2002년 12월 대선 때 이회창 후보의 특보단의 단장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특보단의 어떤 경제특보가 지금 차경환 부총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민생복지 특보가 지금 현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보단의 대변인 역할을 겸했던 사람이 지금 현재 조윤선 네. 정무수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당시에 이회창 선거 당시에 특보단이 좀 고스란히 지금 단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청와대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특보 운용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환상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제가 책에서 썼지만 특보단은 공적인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중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네. 잘만 운용하면은 상당히 그 보완 역할을 할수 사각지대를, 있는데. 예, 맡길 수 있지만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아까 이화백님 말씀대로 어정쩡하게 네.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굴러가고 시체말로 폰만 잡다 말아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그러죠. 상당히 있다는 거죠. 예, 우려도 그래서 네, 있다. 우려가 있다. 네. 고위직 그만둔 사람들 그 한 자리 주는 위인설관이 돼서는 네. 그렇게 많이 이용이 됐고 그런 식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설되는 특보다는 정말 힘도 있고 네.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골라서 그 대통령께서도 그걸 네. 감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 김기춘 실장 얘기 잠깐 나와서 그러는데, 김기춘 실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진짜로 사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오늘 대해서 또 어제 계속 네. 어떤 그 청와대 직원들 기강을 다 잡으면서 계속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부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요. 네. 당면한 현안이 완성이 되면 네. 그때 물러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관가에서는 대체 대통령이 언급한 당면한 현안이 뭐냐. 예. 예, 이게 화제고요. 네. 대통령이 계속해서 공무원 연금이 그 최선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로 봤을 때는 당장 그만둘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서 어떤 집권 3년 차에 어떤 당면한 과제를 모두 마치고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김기춘 실장이 물러나면 물러났지 네. 예, 상반기 중으로는 물러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그 분석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뭐 속보에 계속 들어와서 제가 잠깐 말했거든요. 안산 인질살해범 그 김상훈 씨가 방금 전에 구속이 된 걸로 지금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자들에게 뭐라고 또 좀 장황하게 또 자기도 피해자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상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마침 속보가 들어왔으니 그 영상 보시고 한번 잠깐 얘기 나눠보시죠. 왜 둘째 딸까지 살해했습니까? 애엄마의 임무에 저도 피해자입니다. 살려달라는 애들의 목소리조차도 애엄마는 무시했고